너희들이 경우의 수를 다 처음이라고 했는데, 아, 그리고, 맞아. 지금 저기 뒤에 보면 승엽쌤처럼 나도 녹화하고 있는 게 하나 있지. 이제 승엽쌤도 유튜브로 강의를 올리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나도 마찬가지로 이제 강의를 올리고 있거든.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 실시간 강의들, 수업들은 전부 다 비공개로 올렸었어. 근데 너희들 수업은 지금 여기서 진행하는 수업은 공개로 그냥 올려버릴지 비공개로 올려버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비공으로 올리게 되면은 너네들한테 강의 링크를 보내줄 거고, 뭐 예를 들어서 결석을 했다. 뭐 가족들끼리 갑자기 어디로 가게 됐다던가, 뭐 이번에 최근에 방학이었으면 그런 경우 많았겠지. 그런 경우 또는 뭐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오늘 빠졌다. 그러면 이제 유튜브 가지고 복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그날 수업에 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왔는데 너무 많이 졸았어. 그래서 수업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수업 숙제를 풀어야 될 것 같아. 또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강의 들어보면서 수업 중에 내가 푼 문제 풀이들 한번 보면서 풀고 싶다 할 때 언제든지 복습할 수 있게 항상 강의 링크를 보내주던가 공개로 올려두던가 할 거거든. 그러면 그거 보면서 너희들이 이제 복습용으로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평소에 지금 내가 클리닉을 어떻게 할지를 좀 고민 중이기는 한데, 아까 처음에 온 친구들한테 얘기한 대로 조교 선생님 이건 잠깐 끄고 하자. 자, 어쨌든 계속 가보자. 그래서 오늘 이제 경우의 수 한번 수업을 해볼 건데, 지금 너네가 다들 경우의 수는 처음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먼저 한번 영상이래. 개연 설명을 짧게 진행하고 갑시다. 일단 너네가 경우의 수란 걸 배웠다, 그치? 경우의 수. 이거는 중학교 거예요. 중딩 때 배웠던 경우의 수라고 하면은 너네들이 이미 계산할 수 있는 내용들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 요거는 뭐 쓰거나 하는 거는 아니고 개념 정리는 아니고. 자, 가봅시다. 예를 들어서 숫자 카드가 1과 2와 3과 4가 있대. 그리고 나서 이 숫자 카드 하나씩 하나씩 있는 걸 가지고 세 자리 정수를 만들어 봅시다 라고 했다고 치자. 그럼 너희들 경우의 수 각각 자리의 수에 몇 개가 들어가나요? 라는 걸 먼저 정한다, 그치? 자,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경우의 수? 있죠? 네 가지 경우. 그 다음에 10의 자리는 하나 썼으니까 남은 카드 몇 개? 3개. 그 다음에 10의 자리에는 몇 가지 경우의 수?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들어가서 다 곱해가지고 24가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맞죠? 그 다음에 만약에 숫자 카드를 조금만 늘려볼게. 1과 2와 3과 4와 5가 있다고 치자. 다시 0까지 포함을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너네들한테 반드시 세 자리 정수를 만들어 주세요. 단 5의 배수가 되도록 만들어 주세요. 요건 이제 고등부로 넘어가는데 일단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중학교 때도 좀 심한 내용을 했던 사람들이 이거 풀 줄 알 겁니다. 아, 추우면 얘기해. 내가 지금 에어컨을 빵빵히 켜놔가지고. 일단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와 1의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를 방금처럼 마찬가지로 고민을 해야 된다. 그치? 자, 근데 좀 쉽게 갈까? 조금만 쉽게 가자. 다시 가자. 0, 1, 2, 3, 4만 하자. 여기서 짝수라고 해볼게. 짝수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은 어떻게 만들어주는데 누구부터 고민을 해야 될까? 이번에도 100의 자리부터 고민을 할까? 아니면 1의 자리부터 고민을 하면 될까? 짝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찬수? 누구부터 고민하면 돼? 당연히 1의 자리부터 고민을 합니다. 맞죠? 왜? 짝수는 1의 자리 숫자가 짝수여야 하니까. 그래서 1의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를 골라봅시다. 먼저 몇 가지 경우의 수? 두 가지 경우의 수. 그러고 나서 이제 숫자 카드를 하나씩 하나씩 삭제하면서 세 가지, 두 가지 마무리 짓는다, 그치? 근데 이렇게 꼭 풀 필요는 없고 다른 방식으로 풀어도 될 거야.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안 하겠지만 다른 풀이를 하나 더 보여줄게. 그때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 1의 자리에 들어가는 수가 1의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가 2라고 정해놓고 두 번째로는 1의 자리 숫자가 4라고 정해놔 보자.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1의 자리는 정해진 상황이니까 누구만 고민을 하면 돼? 100의 자리랑 10의 자리만 고민을 하면 되겠다, 그치? 그렇게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역시 몇 가지 몇 가지? 세 가지, 두 가지가 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 세 가지, 두 가지가 나와서 각각 계산을 하면 6가지가 된 다음 그 다음에 그 6과 6을 더하니 곱하니 이름 뭐였지? 응? 준호? 준호야. 6과 6을 더하니 곱하니
더해요. 자, 이때 이제 중학교 때는 언제 곱하고 언제 더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해주기는 하지, 그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게 고1 때 나오는 경우의 수입니다. 즉 했던 거 한 번 더 할 거예요. 단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아까 내가 0과 5 넣고 5의 배수 만들어 보자 라고 했던 것처럼 그때처럼 좀 상황이 많이 복잡한 거를 기본 문제로 취급한 것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너네가 중학교 때 여사건의 경우의 수라는 단어를 혹시나 들어본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좀 상위권반에서는 중학교 때도 하거든. 그런 녀석들을 한 번 더 정리해 가지고 너네들이 자유롭게 쓰게 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오늘 배우려는 경우의 수, 요게 다야.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어쨌든 지우개가 왜 이래? 어쨌든 오늘 하는 경우의 수 파트. 자, 처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뭐가 처음에 나오냐면 합의 법칙이라는 게 들어갈 거고, 두 번째로는 곱의 법칙이라는 게 들어가요. 자, 여기서 요 두 개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용어 정리 두 가지만 좀 하고 갈게. 요거는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뭐냐면 하나는 시행, 하나는 사건. 자, 수학이라는 과목에서 시행과 사건이라는 단어 들어본 사람? 뭐 물어보진 않을게. 들어본 사람? 아무도 없어? 자, 시행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아까처럼 세 자리 정수를 뽑아보자, 뭐 숫자 카드 한 장을 뽑는다라는 하나의 행위, 그리고 주사위를 하나 던진다, 반장을 뽑아볼 거야, 또는 길을 선택을 해보자, 뭐 청소하는 사람들을 골라보자, 뭐 이런 것들처럼 뭔가 하는 행위 하나하나를 우리는 다 시행이라고 불러주게 되고, 내가 지금 설명하고 싶었던 건 사실 사건인데,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시행의 한 결과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사건이라고 하는 녀석은 너네가 뭐라고 생각을 해두면 되냐면, 하나의 예시만 들어보자.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사건들, 예를 들어서 1의 눈이 나오는 사건도 사건이고요, 2의 눈이 나온 사건도 사건, 6의 눈이 나온 사건도 사건, 그 다음에 묶어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도 하나의 사건이고, 뭐 소수의 눈이 나옵니다, 2의 배수가 나옵니다, 5의 배수가 나옵니다,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하나하나의 사건이라고 불러줄 거야, 나중에. 알겠죠? 요걸 왜 얘기했냐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설명을 할 때 너희들이 이제 요렇게 이해하면 조금 편해지거든. 사건 A라고 하죠. 야, 근데 요 칠판이 왜 이렇게 높니? 원래 이러나? 사건 A가 있고 사건 B가 있어. 얘도 사건 A가 있고 사건 B가 있어. 두 가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골라보자 라고 할 때, 아까 너네가 100의 자리 들어가는 경우의 수 4, 10의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 3, 1의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 2,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의 수들을 뭐 했어? 다 곱했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짝수인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두 경우의 수를 뭐 했어? 더했지. 그것들 설명하는 겁니다. 더하는 경우는 너네가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해봤을 때 A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골라보면 N가지, 얘를 골라보면은 N가지가 나왔다고 치자. 그때 이 둘을 언제 더할지, 언제 곱할지, 그 녀석을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거든. 자, 합의 법칙. 더하는 경우는 너네가 언제 더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너네 집합 배웠지? 집합에서처럼 또는 합집합에 해당하는 거겠죠? 또는 사건 A가 일어나거나 발생하거나 혹은 사건 B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고를 때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두 가지 더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어떻게 나눴었어? 1의 자리가 2가 되거나 또는 1의 자리가 4가 되거나로 나눴었잖아. 그치? 그 두 번째 곱의 법칙은 사건 A와 사건 B가 이번에는 and 그리고 동시에 일어날 때라고 하는데, 수학에서 말하는 and는 너네가 조금 헷갈려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집합에서는 교집합을 and 설명했었겠지만 여기서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쓸게요.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그럴 때는 뭐예요? 곱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 자리 정수를 만든다고 쳤을 때 100의 자리를 고르면서 동시에 10의 자리도 골라주고 동시에 1의 자리도 골라줘야
그래야 세 자리 정수가 다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각각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들을 전부 다 뭐예요? 곱해봅시다 하는 게 바로 곱의 법칙이에요. 언제 너네가 더하고 언제 곱하는지를 뭐 생각하면서까지 풀진 않겠지만 나중에 엄청 복잡한 상황들을 만나게 될 거거든. 지금 내가 너네들 나눠준 교재에는 킬러 문제들 다 뺐어. 킬러 문제들은 다 제외한 상태로 지금 내가 너네들한테 나눠준 거라서 만약에 이 교재가 쉽다고 하면은 그 부분까지 더 뽑아줄 거야. 나중에 그 뒷단원부터는 순열부터는. 어쨌든 거기를 보면은 상황이 많이 복잡해서 너네가 더 해야 될지 곱해야 될지를 되게 많이 헷갈리게 만들어 둘 거예요. 거기서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풀어주도록 할게.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여사건의 경우의 수라는 게 있어. 자, 여사건의 경우의 수는 이해하기 쉽게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자. 뭐를 해볼 거냐면 주사위 한 개를 몇 번 던져볼까? 세 번 던져볼까? 두 번만 던질까? 세 번 던져보자. 세 번 던지는 시행에서 세 번 던질 때, 쉽게 말하면 세 번 던질 때 짝수가 적어도 한 번 나오는 경우의 수를 지금 시간 잠깐 줄게요. 한번 고민해 볼래? 답을 내라는 것까지는 안 할게. 한번 어떻게 풀면 될지 한번 고민해 봐봐요. 어디 갔어? 기기. 갑시다. 얘를 지금 내가 저기 3번에 있는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설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너희들한테 풀어보라 라고 했을 때 일단 좀 잘하는 친구들은 열심히 막 이렇게 열심히 고민을 해서 풀어보겠지. 그러면 어떤 풀이가 나오냐면 잘 봐. 짝수의 눈이 세 번 던지는데 그 중에 적어도 한 번 나온다는 얘기는 몇 번 나와도 돼. 짝수가 한 번만 나와도 되지. 근데 몇 번 나와도 상관없어. 두 번 나오거나 세 번 나와도 상관이 없는 거지. 그래서 너희들이 제일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짝수의 눈이 몇 번? 한 번. 두 번째로 짝수의 눈이 몇 번? 두 번. 두 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짝수의 눈이 뭐? 세 번. 요 세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각각의 경우의 수를 나 풀어봐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어떻게 해보자. 짝수의 눈이 한 번만 나오는 거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짝수 한 번, 홀수 두 번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럼 먼저 정해줘야겠네. 1회차랑 2회차랑 3회차 세 개의 회차 중에서 하나를 고르자. 몇 번째 순서에서 짝수가 나올지. 그 다음에 짝수가 나온다고 하면 짝수는 어떤 수가 나와야 될까? 세 가지 경우의 수. 2 아니면 4 아니면 6이지 뭐. 그 다음에 첫 번째 홀수는 그러면 어떤 눈이 나와야 될까? 두 번째 홀수는 그러면 또 어떤 눈이 나와야 될까?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계산해서 다 더해야 될 겁니다. 맞죠? 계산해야 되는 것들이 너 어때? 하나, 두 가지, 세 가지 구해가지고 다 더해줘야 된단 말이야. 만약에 시행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난다면 주사위를 던지는 횟수 자체를 늘린다면 훨씬 더 많은 경우로 나누어서 풀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합니다? 6건의 경우의 수로 푸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때 문제에서 어떤 단어를 보냐면 요거를 보는 거야. 적어도 한 번이라고 하면은 너희가 세 번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가 나올 수 있는 횟수가 몇 번이야? 안 나오거나 한 번 나오거나 두 번 나오거나 세 번 나오거나 하잖아. 그치? 짝수의 눈이 0번 나오는 거랑 한 번 나오는 경우랑 두 번 나오는 경우랑 세 번 나오는 경우 중에서 우리는 적어도 한 번 나오세요라고 하면 이거 다 구하세요 아니냐? 그치? 그러면 너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떻게? 전체 경우의 수에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얘네 세 개인데 전체 경우의 수를 한 번 구하고 얘를 한 번만 구해서 둘이 제외하면 결국 답이 나오는 게 이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6건의 경우의 수예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요 적어도라는 단어가 있지.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중학교 때나 또는 고1 수학 하에서는 6건의 경우의 수라는 명칭보다는 사실 적어도를 포함하는 경우의 수라고 많이들 설명하실 거예요. 너희가 실제로
이제 2학기 기말고사겠지. 기말고사 공부하던 하는 시기가 되면 학교 선생님들은 아마 여사건이라는 단어보다 적어도를 포함하는 경우의 수라고 보통 많이들 설명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까 요거 쓰기 전에 시행과 사건 하나 썼었지. 그 시행이라는 단어랑 사건이라는 단어는 사실 수학 하에서 다루는 단어가 아니거든. 용어가 아니야. 그거는 확통해서 다루는 용어라 가지고 사실 수학하에서는 여사건이라는 경우의 수를 잘 안 쓰고 적어도를 포함하는 경우의 수라고 보통 이름을 많이 얘기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러면 계산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6건의 경우의 수 혹은 적어도를 포함하는 경우의 수는 전체의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구하고 싶은 놈들을 제외한 나머지 반대의 경우의 수라고 나는 부를게. 반대의 경우의 수를 제외해버리면 딱 2번만의 계산이 끝납니다. 즉 얘는 이렇게 풀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보자. 이 이름 뭐였지? 자, 100의 자리래. 첫 번째 시행에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6가지. 두 번째 시행에서도 주사위 하나 던지니까 6가지, 세 번째도 6가지. 이게 바로 전체의 경우의 수죠. 한번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보자? 짝수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경우를 계산을 해보자. 그 말은 뭐야? 처음 시행에서도 첫 번째 던질 때에도 홀수만, 두 번째 던질 때에도 홀수만, 세 번째 던질 때에도 홀수만 나오는 경우를 계산을 하면 이게 다잖아. 더 이상 없다, 그치?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아까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막 계산을 할 필요 없이 끝났습니다. 6 곱하기 6 곱하기 6 얼마야? 216이지. 거기서 3 곱하기 3 곱하기 3 얼마야? 27이지. 둘이 빼버리면 끝나요. 답 얼마예요? 189가 되겠네. 요렇게 답이 나옵니다. 됐음? 그래서 너희들이 6건의 경우의 수까지는 너희들이 기본적인 경우의 수 단위에서 나오는 거고 요게 다예요. 그러면 이제 끝났어. 세부적인 유형 몇 가지만 제외하고는 개념 설명으로 들어가는 거는 끝난 거예요.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바로 문제 한번 풀어가면서 해보자. 경우의 수 교재 내가 준 프린트 몇 번을 한번 풀어보냐면 몇 번을 먼저 너희들이 한번 풀어보냐면 한 3문제 정도 줄게. 한번 풀어봐요. 일단 잘 할 것 같으니 950번 그 다음에 955번 일단 2개 먼저 풀어볼래? 2개만 하자. 자, 지금 시간 줄게요. 지금 풀어봐요. 갑시다. 자, 950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서로 소라는 얘기부터 뭐 한번 생각을 해볼까? 서로 소가 뭐야? 말 그대로 공약수가 1 말고는 없는 녀석들. 그러면 70이라는 수를 뭐 해보자. 70이라는 수를 소인수분해 해보도록 하자. 72는 얼마야? 8, 9, 70이니까 2의 3승 3의 제곱. 그러면 2의 3승 3의 제곱을 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는 이 70이라는 수랑 서로 소가 되지 못하는 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2, 4, 뭐 8,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10, 16은 좀 그렇고 10, 뭐 이런 수들.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어? 뭐 3, 그 다음에 뭐 9, 27, 뭐 15, 요런 놈들. 전부 다 어때? 서로 소가 아니지. 그치? 공약수가 2, 3이 겹치잖아. 그럼 지금 내가 왜 2가지로 나눠놨고 띄엄띄엄 구해놨냐면 얘는 전부 다 어떤 놈들? 2의 배수들이고 얘는 어떤 놈들? 3의 배수들이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버리자? 72개의 수들 중에서 제외하자. 누구를 제외하러 갈까? 2의 배수인 것들 다 제외하러 가자. 그리고 3의 배수인 것들 전부 다 제외하러 갈게. 라고 하면서 2의 배수가 되거나 또는 3의 배수가 되는 놈들을 구하러 갈 겁니다. 알았죠? 그럼 2의 배수 72가지 중에서 2의 배수, 즉 쉬운 말로 짝수니까 몇 개 있어? 36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부터 72까지의 3의 배수는 몇 개 있니?
72를 3으로 나눠보면 얼마야? 24? 24개 있다, 그치? 그래서 둘이 더해봤어요. 그러고 나서 빼버리면 답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왜? 우리는 지금 아까 둘이 뭐라 그랬어? 또는이라고 했잖아. 또는은 다른 말로 고쳐주면 뭐 하고 있는 거거든? 합집합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때 우리는 합집합을 구하고 싶은데 그냥 냅다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면 되니? 안 되죠. 누구 있어? 중복되는 녀석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교집합 부분. 그래서 뭐 해버리자? 2의 배수이면서 그리고 동시에 3의 배수를 만족하는 6의 배수를 제외합시다 라는 의미로 넘어가게 될 거고 6의 배수 계산해주면 몇 개야? 12개다,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뺀 채로 얘네들을 72에서 제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몇 개가 돼요, 답은? 72에서 마이너스 둘이 더해보자 얼마냐? 60. 그 다음에 72 빼보자 얼마냐? 48? 48. 그래서 계산해주면 답은 얼마죠? 24개.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니? 오케이. 그래요.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 유형 1번에서 설명하고 싶었던 거는 원래는 뭐야? 더하기가 맞아. 알았지? 근데 더하고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합집합 또는이기 때문에 합집합을 잘 생각해줘봐. NA 합비를 구하고 싶을 때 NA와 NB를 그냥 더하는 게 끝이 아니잖아. 교집합 부분은 중복되기 때문에 제외해야 되거든. 경우의 수에서도 역시 비슷한 원리로 들어갑니다. 알았죠? 그래서 조금 더 쉬운 예를 들어서 948번 문제 한번 풀어가 보자. 얘는 같이 합시다. 어떻게 하면 돼요?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아까보다 조금 더 기본이다, 그치? 4 또는 5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골라보세요 라고 하는 말은 뭐야? 배수지 뭐. 그치? 4 또는 5의 배수의 개수를 찾아주세요 이겁니다. 그래서 4의 배수를 일단 세워주면은 뭐야? 1부터 100까지 100을 4로 나눠주면 몇 개예요? 25개고요. 그 다음에 5의 배수를 생각하러 가보자. 5의 배수 몇 개야? 1부터 100까지의 5의 배수 20개다, 그치? 그러고 나서 우리는 또는을 계산하고 싶었어. 그럼 둘이 뭐 해줘? 더하기만 하면 끝나나? 안 되지. 그치? 조심해야 된다, 그치? 어떤 녀석이 있을까? 제외해줘야 되는 녀석이 있겠네. 누구? 중복되는 녀석. 누구랑 누구? 4와 5의 공통 배수. 그치? 얼마야? 20의 배수들이겠네. 그래서 20의 배수 개수 세워주면 몇 개예요? 5개죠. 따라서 답은 얼마예요? 40개.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다, 그렇지? 되니? 자, 그 다음에 아까 955번 아마 시도도 못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시간 드릴게요. 955번은 쉽습니다. 알았죠? 풀어보세요, 지금. 요게 아까 내가 풀리려고 했던 문제랑 거의 유사합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뭐 예를 들어서 빨간 주사위가 있고 파란 주사위가 있다고 해보자. 빨간색 주사위와 파란색 주사위에 나오는 눈의 수에 합을 5의 배수가 되도록 해보자 라고 합니다. 그럼 경우의 수를 싹 다 찾아보세요. 어떤 식으로 계산해 주면 되겠어? 합이 5의 배수가 되려면 둘 다 5의 배수가 되거나, 그치? 예를 들어서 하나는 5의 배수가 아닌데 다른 것도 5의 배수가 아닐 때 적당하게 예를 들어서 2, 3 같은 거 더했을 때 얼마 나와? 5 나온다, 그치? 예를 들어서 4와 6 같은 거 더했을 때 뭐 나와? 10 나온다, 그치? 그런 식으로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경우들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데, 자, 너네 혹시 수학의 정석으로 공부해본 사람 손 들어봐봐. 단 한 번도 없어? 단 한 번도 없구나. 자, 수학의 정석이라는 교재가 선행용으로 독학용 교재로 굉장히 좋습니다. 선행이래. 정석으로 이제 수학 상을 보면 복소수를 다루잖아. 복소수 단원을 들어가기 전에 다른 교재들 말고 수학의 정석만 유일하게 실수라는 단원이 있고 실수라는 단원에서 너희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실수를 한 번 더 정리를 해줘요. 그러면서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정수라는 거를 분류를 해줍니다. 우리는 지금 5의 배수이냐 아니냐로 갈라지고 있다, 그치? 그러면 주사위 눈을 분류를 해주는 거야. 어떻게? 5의 배수인 눈과 5의 배수에다가 5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 되는 놈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5로 나누면 나머지가 2인 놈들, 5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인 놈들, 5로 나누면 나머지가 4인 놈들. 물론 주사위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몇 개 안 돼서. 여기에 눈은 뭐밖에 없습니다? 5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요. 여기는요.
n에다가 0을 넣어주면 눈이 1인 거, n에다가 1을 넣어주면 눈이 6인 거, 그 다음에 여기는 2인 거, 여기는 3인 거, 여기는 4인 거, 이렇게 나뉘거든. 원래 이제 주사위 정도 6개밖에 안 되는 이 주사위 말고 좀 큰 수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부터 20까지의 모든 숫자 카드들 중에서 라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분류를 보통 시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 뽑아주면 둘이 더해주면 얼마야? 10n 플러스 5가 되면서 5의 배수가 됩니다. 이렇게 보통 풀거든, 숫자 카드를 뽑을 때는. 그런 경우의 수들을 뭐 해주세요? 몽땅 다 계산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풀이 혹시 쓰지 마. 지금 틀려서 풀이 쓰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하지 마. 다른 풀이야 할게. 어쨌든 첫 번째는 어떤 경우로 가냐면, 요런 카드 하나랑 요런 카드 하나를 뽑아주는 경우로 가자라고 해서, 여기 들어가는 경우 몇 개야? 두 가지 경우의 수 있지? 요런 카드 몇 개야? 하나 있지? 둘이 동시에 뽑아주세요. 근데 첫 번째 얘가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 얘가 나올 수도 있으니 걔네들 자리 바꿔보자. 몇 가지? 두 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계산해서 더 하세요. 이런 풀이가 나와요, 나중에. 알았지? 주사위 정도 말고 숫자 카드, 숫자가 적혀 있는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공을 꺼낸다라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할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고 그냥 개수 생각하자. 뭐뭐뭐뭐 나오겠어? 그냥 눈을 한번 생각하면 더해서 5가 되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찾자. 어떻게 나누자? 합이 5가 되는 경우, 합이 10이 되는 경우. 풀이 쓰는 사람 여기서부터 쓰세요. 그래서 합이 5가 되는 경우 몽땅 다 찾아봅시다. 뭐랑 뭐 있어요? 1과 4요. 그 다음에는요 2와 3이요. 그 다음에 합이 10이 되는 경우는 뭐 있겠어? 4와 6이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거니까 5랑 5가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알았죠? 근데 각각 1과 4가 나올 때는 몇 가지 경우의 수? 두 가지겠다, 그치? 왜? 빨간색 주사위에서 1이 나오는 경우, 두 번째 파란 주사위에서 1이 나오는 경우. 그래서 두 가지 경우입니다.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얘는 한 가지. 그래서 다 더해주면 몇 가지야? 7가지 경우의 수가 되겠다, 그치? 답은 그래서 몇 번? 3번. 됐나요? 요 풀이는 그냥 나중에 어려운 문제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를 설명하고 싶었던 풀이고, 요게 모범 답안입니다. 됐죠? 이렇게 풀었나 혹시? 형진이? 그래. 자,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요번에는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 보도록 하자. 요번에는 뭐 한번 풀어볼 거냐면, 자, 한 장 더 넘어가 봐요. 몇 번을 풀어보냐면 962번 문제입니다. 962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이기. 그때 이제 아무튼 깜짝 놀랐었는데, 자, 아무튼 갑시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 x가 얼마냐에 따라 y가 들어갈 수 있는 숫자의 종류들이 달라진다, 그치? 예를 들어서 아직 풀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x를 5로 고정을 시켜놔 보자. 그러면 너희들은 2y 더하기 3g가 얼마가 되는 거? 5가 되는 것만 찾아주면 되는데, 여기서 y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뭐뭐 있어. 0부터 시작해서 2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 그치? 근데 예를 들어서 x에다 뭐만 줘봐? 1만 줘보자. 그러면 x 혼자 1 만들었으니까 2y 더하기 3g를 뭐로 만들어줘야 돼? 9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y에다가만 넣을 수 있는 숫자 한번 고민을 해보자. 누구누구 들어갈 수 있어? 0부터 시작해서 4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치? 그러면 y의 경우의 수를 예를 들어서 쓴다고 쳤을 때 뭐 해줘야 돼? 5가지예요, 3가지예요 라고 써야 되는데, 앞에 x가 뭐냐에 따라 다른데 x의 경우의 수 10 해놓고 빡 하면 돼, 안 돼? 절대로 안 된다,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뭐 해줘야 됩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세워줘야 되는데, 방금처럼 x부터 고민을 하게 되면 x가 0일 때, x가 1일 때, x가 2일 때, x가 10일 때까지 너무 많은 경우로 나뉘기 때문에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거꾸로 갑니다. 자, 언제 누구부터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가 큰 놈부터 고민을 시작해서 어떻게? 개수가 작아지는 순서로 고민을 하세요. 그래서 먼저 누구부터 고민? g부터 고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y, 그 다음에 x 순서로 고민을 하러 가면 되겠다, 그치? 자, 갑시다. 그래, 가봅시다. z가 얼마일 때부터? 0일 때부터 고민을 해보자. 지금 내가 쓰는 수는 g, y처럼 문자들 수다. g가 0이요. 그럼 너희들은 x 더하기 2y를 얼마로 만들어줘야 돼? 10을 만들어야 된다, 그치?
그러면 y부터 고민을 해보자. y에 뭐 넣어줘봐. 역시 0 한번 넣어보자. z도 정해졌고 y도 정해졌으면 x는 당연히 하나 결정된다. 그치? 자, 그러면 너희들은 누구까지만 고민을 하면 되겠어? y까지만 고민을 하면은 x는 알아서 하나의 수를 만들어주면 되니까 y까지만 고민을 해보자. y에 얼마일 때? 1일 때. y에 얼마일 때? 2일 때 해서 어디까지? y에 5까지.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만들어졌어? 6가지 경우의 수가 만들어집니다. y에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까지만 고민을 하면 끝. 그럼 이번에는 어디로 가보자? d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보자. 그러면 지금 요 식이 x 플러스 2y에 플러스 3g인데 g에다가 1을 넣었으니까 플러스 3을 해서 10, 즉 얘들까지 얼마 만들겠다는 얘기야? 7 만들게요라는 얘기다. 그치? 그럼 y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누구부터? 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넣을 수 있겠어? 7 만들려면 아니 저 누구야? 준호였나? 준호야 오늘 왜래? 그래. 정신 차립시다. 자, 다시. x 더하기 2y가 7이 되고 싶어. y에 넣을 수 있는 게 0부터 얼마까지 넣을 수 있어? 산수야? y에 넣을 수 있는 게 얼마까지 넣어도 돼? 2 되고 3까지. 4는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x가 음수가 돼야 되니까. 탈락. 그래서 3까지. 몇 가지 경우도 4가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세워봅시다. 이거예요. g에다가 뭐 넣어보자? 2를 넣어보자. 그러면 3g가 6이니까 우리는 여기서는 뭐 고민하면 돼? x 플러스 2y가 얼마? 4가 되는 것만 고민하자. 여기서 누구? y만 보세요. y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일단 시작은 어디서부터? 0부터 어디까지 들어가면 되겠어? 2y가 4 되는 것까지. 즉 얼마? 2까지만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g가 얼마일 때? 3일 때. 그러면 3g가 9니까 x 더하기 2y는 뭐만 돼요? 1만 가능합니다. y에 넣을 수 있는 수는 무조건 뭐밖에 없네? 0 하나밖에 없겠네. 그러면 x는 1이니까. 몇 가지 경우에서? 한 가지. 여기는 0, 1, 2, 세 가지. 됐음. 그래서 얘네들을 더하겠니? 곱하겠니? 형진아. 더하기로 들어가면 되겠죠. 답은 14가지. 대충 보기가 뭐 한 18까지밖에 안 가니까 더하자 하지 말고 왜 더했지? g가 0일 때 또는 g가 1일 때 또는 g가 2일 때 g가 3일 때 다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또는의 경우의 수다. 그치? 그래서 더하기로 들어갑니다. 준호씨 알겠어요? 야 너무 큰일 났네. 몸이 안 좋아가지고 졸려하지 마요. 뭐 앞에서 춤이라도 출까? 춤날? 그럼 어쨌든 답은 몇 번? 4번. 됐나요? 자, 한 번 더 너희들이 직접 풀어보자. 자, 이번에는 몇 번을 풀어볼 거냐면 쉬운데? 뒤로 갔다 와볼까? 뒤로 갔다 오자. 너희들 풀 수 있는 걸로 갑시다. 자, 쉬운 거 갈게요. 977번 풀어봐요. 977 하나. 자, 답 뭐예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답 얼마? 24. 답은 1번입니다. 맞죠?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수학에서 한 권을 골라주세요. 수학 몇 권이 있어요? 서로들은 4권. 4권 중 하나 뽑아주면 되니까 수학 고르는 방법 4가지. 국어 골라보도록 하자. 국어 문제집이 3종류가 있습니다. 3종류 중 하나 뽑는 거니까 뭐? 3가지. 영어는 2권밖에 없네. 2권 중 하나지. 그래서 다 3개를 뭐 해주면 돼? 이번에는 곱해주시면 됩니다. 맞죠? 왜요? 지금 이 문제가 수학 또는 국어 또는 영어 중에서 그냥 한 권만 뽑으세요가 아니잖아. 그러면 더 했겠지. 근데 지금은 뭐야? 수학도 하나, 국어도 하나, 영어도 하나. 각각 한 권씩 총 3권을 뽑아보세요니까 얘네들 뽑는 경우의 수는 얘네들 뽑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동시에 다들 고민을 해야 된다. 그치? 그래서 뭐 해주러 갑니다? 곱해주러 갑니다. 아셨죠? 답은 그래서 어쨌든 1번입니다. 됐죠? 그래, 잠깐 쉬었다 하죠. 첫날 너무 무리하고 있는 것 같다. 그지? 자, 요번에는 어려운 문제 하나 해볼게. 거의 대부분 항상 질문 나왔었던 문제거든. 자, 뭐 틀리든 말든 상관없으니까 981번 문제 요거 하나 풀어보세요. 981번
1번입니다. 기기. 한붓 그리기. 내가 지금 너희들은 수학화를 처음 하니까 뭐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고, 내가 이제 수학화를 두 번째, 세 번째 반복하거나 이제 좀 선행반을 진행하는 애들을 대상으로 막 수원 수투 배우는 애들을 대상으로 내가 최근에 수학화를 심화 특강을 이제 서울에서 하고 왔는데, 거기에서도 애들한테 항상 해주는 얘기야. 다른 단원들은 괜찮아. 다른 단원들은 괜찮은데, 이제 과목으로 치면 확률과 통계라고 부르는데, 지금 너희들 교육과정에서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이 3학년 과목으로 빠졌지. 근데 그 예전엔 또 확률과 통계는 3학년 과목이긴 했어. 근데 지금과 무슨 차이가 있냐면, 옛날 확률과 통계는 지금 현재 수학하에 있는 경우의 수, 즉 지금 하고 있는 경우의 수부터 순열 조합까지를 옛날에는 3학년 때 다 배웠어. 어쨌든 그거를 이제 지금 가지고 와서 요게 조금만 이제 남겨놓은 상황인데, 그래서 나는 일단 요 녀석을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으로 부를 거예요. 수학화 말고. 자, 어쨌든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 파트에 있는 문제들은 절대로 너네가 풀이를 해설집에 있는 풀이를 믿지 마세요. 알았죠? 그 풀이보다 훨씬 효율적인 풀이가 무조건 아니고 많이 나와. 그리고 해설지는 어쩔 수 없이 글로 설명하는 풀이기 때문에 말로 설명하거나 너네들이 말로 푸는 그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푸는 풀이랑은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단원들은 풀이가 오직 하나야. 유리함수에서 이렇게 푸세요. 무리함수에서 이렇게 푸세요. 1대1 대응 이렇게 푸세요.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근데 경우의 수 파트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의 풀이에서도 맞는 답이 나오는데, 대신에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가 있는 것 뿐이고, 그리고 본인이 틀렸을 때 왜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경우의 수와 순열 조합, 나랑 하는 수학화 마지막 파트는 혹시 틀리거나 했을 때 질문을 나한테 꼭 해줬으면 좋겠어. 틀린 문제들은 전부 다. 알았지? 그냥 해설지에 있는 풀이, 원래 그래서 내가 경우에서는 답지만 나눠주는데, 답지 대신에 이번에는 너희들은 그냥 해설지를 다 나눠줬는데, 참고는 하되 맹신은 하지 마세요. 알았죠? 그래서 나의 풀이는 이러이러한데 왜 이게 틀렸는지, 왜 어떤 부분에서 중복되거나 어떤 부분을 빠뜨려서 답이 많거나 적게 나온지를 반드시 나한테 물어봤으면 해. 알았지? 날 처음 보니까 뻘쭘하겠지만 어쨌든 자, 갑시다. 수지는 A라는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A는 여기다, 그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펜을 떼지 않고 한 번에 오른쪽 그림을 그릴 거다. 그러면 어때? A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꽃잎을 그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위에서 일단 몽땅 처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와야겠다, 그렇지? 그러면 요 위에 있는 꽃잎들을 그리는 방법을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가 일단 요 점을 B라고 부를게. B로 내려온 다음, 그 다음에 B 쪽에 있는 꽃잎 3개를 그리는 방법을 역시 고민을 해서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뭐 해주면 되겠어?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A부터 고민을 해보자. 먼저 선택을 해야지. 꽃잎을 한번 딱 그리러 갔으면 완료를 하고 나서 다시 다음 꽃잎을 그리러 가야 펜을 떼지 않고 그리는 거다. 그렇지? 그럼 너희들은 고민을 할 거야. 제일 처음에 왼쪽, 이거 A, B, C라 볼게. 스몰 A의 꽃잎을 그릴까? 스몰 B의 꽃잎을 그릴까? 스몰 C의 꽃잎을 그릴까? 그거부터 정해야 되겠다. 그렇지? 3개의 꽃잎 중 하나를 먼저 선택을 할게요. 그 다음에는요, B를 갈까? C를 갈까? 그거 두 가지 중 남은 거 하나 골라주고, 승엽쌤 왜 지금 전화를 하는 거야, 수업 중에? 수업 안 하나? 이 사람은?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의 꽃잎을 마무리 지은 다음, 그 다음에 A로 넘어가면 됩니다. 맞나요? A란다. 밑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맞나요? 근데 여기 끝이 아니잖아. A를 그리고 싶은데 거기서 또 무슨 방법이 있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갈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갈지 각각의 꽃잎도 방향이 있다, 그치? 그리는 방향이. 그래서 첫 번째 꽃잎을 그리는 방향 2가지, 두 번째도 2가지, 세 번째도 2가지. 그러고 나서 이제 밑으로 내려와야지. 파란색 꽃잎 가자. 여기도 마찬가지. D와 E와 F 3개의 꽃잎 중에 누구를 먼저 그릴까? 그 다음에 2가지, 그 다음에 1가지.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뭐 해야 돼? 각각의 꽃잎을 시계 방향으로 갈래? 반시계로 갈래? 두 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요거 싹 다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말한 대로 6, 6, 그 다음에 얘가 8, 8. 그래서 나는 아까 36에다가 64를 곱했거든. 어쨌든 요거 곱해주시면 돼요. 됐나요? 가자. 계산은 너희들이 하세요. 답은 2304 나온답니다. 답은 5번. 드니, 준호. 알겠죠? 요런 거 이제 너희들이 스토리를 보면 짤 거란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한글로 먼저 위에 있는 좀 뭐라 쓰기가 좀 그런데 어느 꽃잎을 먼저 위에서 그 다음에 각각 방향 결정하기. 그 다음에 아래 꽃잎에서 어느 꽃잎을 어떤 순서로 어떤 꽃잎을 먼저 그 다음에 각각에서 또 방향 정하기. 이런 식으로 한글로 먼저 머릿속으로 스토리를 쭉 짤 거 아니야. 요거 어떻게 짰느냐에 따라 너희들의 풀이가 굉장히 달라져. 그래서 내가 내신 대비로 넘어가면 이제 2학기 기말고사가 되겠지. 그때 넘어가면 요 한글로 내가 써놓은 것들을 각자 한번 써보라는 문제들이 몇 개가 있을 겁니다. 알았죠? 그것들 너희들이 스토리를 짜는 것부터 먼저 우선 시작을 해줘야 돼. 경우의 수는. 뭐 일단 있나요? 알겠어? 이해됐어요? 예, 갑시다. 말이 너무 많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보냐면 요거는 기본 상식이에요. 582번인데 자, 여기 지금 수학 상을 나랑 안 했잖아, 다들. 그치? 뭐 우리 학원에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어떤 선생이든지 간에 다항식에서 너네들이 전개하세요 라는 거를 선생님들마다 설명하시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거든. 나는 이제 수학상 할 때, 다항식의 곱셈 할 때 전개를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앞에 괄호가 있어. 뒤에 괄호가 있어. 그때 전개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괄호에서 더하기로 묶여있는 놈들 중에 두 놈이지. 그 두 놈 중에 한 개를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괄호에도 더하기로 묶여있는 놈들이 세 개가 있거든. 그 놈 중에서 한 개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 선택된 놈들끼리 곱하는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항상 해줘. 나는 당시에 전개를 할 때. 그거를 알고 계시면 이 문제는 진짜 쉬운 문제야. 전개했을 때 만들 수 있는 다항식의 항의 개수를 골라보세요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일단 조심해야 되는 거 x도 문자고 y도 문자고 a, b, c, d도 전부 다 문자입니다. 그래서 ax의 항이랑 bx의 항은 다른 항 취급한다. 알았지? 둘 다 x의 1차 항 이런 얘기 없다. 왜? 처음에 x, y에 대한 다항식이라고 한 적이 없잖아. a, b, c, d도 당연히 말 없으면 문자 취급을 해줘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몽땅 골라보세요. 개수를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데 결국 다항식의 항의 개수는 각각의 괄호에서 문자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의 수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몇 개 있어? 두 개가 있지. 그 두 개 중 하나를 골라주면 되고 뒤에 있는 괄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네 개의 문자 A, B, C, D가 있잖아. 그 네 개 중에서 한 개를 선택을 합시다 라는 의미로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돼요. 그래서 둘이 곱하세요 라고 해서 답은 바로 3번이 됩니다. 이번에는 왜 곱하는 거지? 앞에 있는 괄호에서도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리고 동시에 뒤에 있는 괄호에서도 하나를 선택하고 그래서 둘이 선택된 놈들끼리 곱하는 거잖아. 그러면 하나의 항이 완성되잖아. 그치? 내가 항을 만든다라는 시행 안에 앞에 있는 경우랑 뒤에 있는 경우를 동시에 고민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곱하기로 넘어갑니다. 준호 씨 알겠죠? 자, 그러면 바로 다음 문제 가보자. a-b의 3승, x 더하기 y의 z의 제곱. 이거를 전개했을 때 만들 수 있는 항의 개수를 골라보세요 라고 하면 방금 내가 말한 걸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풀면 절대로 안 되는 거 알 거야. a-b의 3승이니까 a-b라는 괄호가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2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풀어줘서 그래서 아싸 나는 이렇게 풀어야지. 여기 두 개 중 하나 고르자. 두 개 중 하나, 두 개 중 하나, 세 개 중 하나, 세 개 중 하나 해서 냅다 곱해버리자. 답은 8, 9, 70이에요 라고 해서 골라보려고 하면 당연히 답이 없지. 여기서 틀렸는지 알겠어? 지금 내가 생각을 한 거 흐름 자체는 좋은데 굉장히 많이 중복돼 있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이 두 가지 총 8가지 방법 중에는 어떤 항도 있고
앞에 AA를 고르고 세 번째 B를 고른 AAB. A제곱에 B라는 항도 있을 거고, 여기서 A, 여기서 B, 여기서 A를 고른 A제곱의 B도 다른 것 취급한 거잖아. 이 8가지는. 그래서 절대로 이런 식으로 풀어서 쓰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넘어가야 되겠어, 얘는? 먼저, 1학기 때 배웠던 곱셈 공식 이용해서 A-B의 3승을 뭐 해주세요? 전개해주세요. 그래서 서로 다른 항들을 다 만들어줘야 됩니다. 겁나 귀찮은 문제가 됐다, 그치? 그 다음에 뒤에 있는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전체 제곱이라는 항은 식은 x제곱, y제곱, g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2yg 플러스 2gx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골라줘야지. 앞에 있는 괄호 서로 다른 항이 4개가 있네요. 4개 중 하나 골라봅시다. 4가지 방법의 수. 뒤에는 항 몇 개 있어요? 6개의 항이 있다, 그치? 그 6개 중 하나의 항을 골라주세요. 그런 다음 앞에 있는 괄호와 뒤에 있는 괄호에서 동시에 골라줘야 되니까 곱해서 답은 24. 몇 번? 3번이 나오게 됩니다. 준우야, 알겠어? 준우야! 어이, 너 잠 못 잤냐? 아니면 약 먹었냐? 약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자, 어쨌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지금 하나 얼른 풀어봐봐. 네, 84번이요. 뭐야? 왜 영상을 안 찍고 있었지? 자, 일단 뭐 잠깐만. 너 오늘 영상 꼭 봐라. 준호야. 알겠지? 혹시 숙제하다 잘 모르겠거든. 자, 어쨌든 계속 가봅시다. 993번으로 갈게요. 자, 그림은 네 도시 A, B, C, D 사이에 도로망을 나타냈어요. A라는 도시에서 B라는 도시로 가고 싶은데 B라는 도시는 반드시 거쳐가 주세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최단 경로는 아니잖아. A에서 반드시 B를 거쳐서 D로 다이렉트로 가세요. 괜히 쓸데없이 C 가지 말고 이런 얘기는 없거든. 그래서 우리들은 다 고민을 하는 거야. A에서 시작해서 D로 끝나도록 하고 싶은데 근데 B라는 도시는 무조건 거쳐가세요라고 했으니까 지금 일단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저거. 근데 저것만 있나? 아니잖아. 어떻게 해도 돼? A 갔다가 B 갔다가 C 갔다가 D로 가도 돼. 맞니? 그리고 한 번 지난 도시는 절대로 다시 또 있네. 지나지는 않는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것도 A에서 B를 갔다가 길이 남아있으니까 또 A로 갔다가 B로 갔다가 D로 갔다 이런 경우는 없다. 대신에 뭐 하나 더 있어. B를 먼저 가세요라고 한 적은 없으니까 A에서 어디를 먼저 거쳤다가 파란색으로 하자. A에서 어디를 먼저 갔다가 C를 갔다가 B로 갔다가 D로 가는 경우는 있겠다. 그치? 그 경우들을 몽땅 다 찾아봅시다. 먼저 첫 번째 A에서 출발해서 어디를 거쳤다가 B를 거쳤다가 어디로? B로 한번 가보도록 하자. A에서 일단 B로 가는 경우에서 몇 가지? 3개의 도로 중에 하나. 3가지. 그 다음에 B에서 D를 향해 가는 경우에서 몇 가지? 지금 겹쳐가지고 잘 안 보이나? 3가지다, 그치? 됐나요? A에서 B로 3가지, B에서 D로 3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체 경로를 요렇게 잡을게요. A에서 C, C에서 B, B에서 D. 경우에서 찾아보자. A에서 C로 가는 경우에서 준호야. A에서 C로 가는 경우에서 몇 개야? 자, 다시 한 번만 더. 준호야, 여기 봐봐. 칠판 봐봐. A에서 C로 가는 경우에서 몇 개야? 2개요. 그 다음에 C에서 B로 가는 경우에서 몇 개야? 2개요. 그 다음에 B에서 D로 가는 경우에서 몇 개예요? 3개다, 그쵸? 그래서 이거 곱해주시면 되고, 마지막. A, B, C, D 순서로 가자. A에서 B로 가는 경우에서 몇 가지? 3가지. B에서 C로는 2가지. C에서 D로는 2가지. 몽땅 다 곱해주시면 얼마예요? 9. 얘는 12. 얘도 12. 그 다음에 이 3가지는 더해야 돼? 곱해야 돼? 더해줘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둘이 더해주면 얼마야? 33가지가 되겠네. 답은 몇 번? 3번.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요번에는 너네가 뭐를 한번 풀어보냐면, 자, 요거 별표 치자.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995번. 995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기기.
봅시다. 어때요? A, B, CD를 연결하는 도로망 그림을 보면서 근데 요거 B와 C 사이에 지금 도로가 너네들 최근에 연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도로가 지금 몇 개가 추가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A에서 B를 가는 경우의 수를 142가지가 되도록 만들어 보세요. 자, 근데 일단 아까처럼 반드시 거치는 도시는 없으니까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ABD 순서로,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ACD 순서로. 즉 내가 BC 사이에 도로를 추가할 거지만 그런 상관없이 그냥 고정되는 경우의 수 각각 몇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총 6가지. ACD는 세 가지, 두 가지, 총 6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추가된 도로 요쪽 BC 사이를 움직이도록 어떤 경우의 수? A, B, C, D 순서 하나랑 A, C, B, D 순서 하나를 더 고민을 해보자. 자, 그러면 일단 A, B, C, D 순서로 갈 때는 A에서 B를 가는 두 가지랑 C에서 D를 가는 두 가지는 변화가 없지만 이 부분에 추가되는 도로가 몇 개다? N개라고 해볼게. 그 N개의 도로를 하나 선택하면 된다,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 B에서 D로 가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 그때 C와 B 사이의 도로가 N가지. 됐죠? 그럼 각각 곱해주면 얘는 얼마? 4n. 얘는 얼마? 9n. 다 더해보도록 하자. 그럼 얼마예요? 13n 플러스 12요. 그게 142가 되고 싶으면 n은 얼마예요? 10가지가 되겠다. 그치? 끝. 답은 몇 번이요? 4번. 그러니 자자. 아, 목 아파. 자, 그 다음에 야, 요것도 있네. 이거 한번 풀어볼래? 어려울 것 같은데. 998. 요거 하고 나서 야, 오늘 너참 못 나가겠다. 일단 998. 그림이 많이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세 개 중 하나 고르기다. 그치? 두 번째 동그라미, 동심원이라 해야 되나?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도 결국 5개 중 하나예요. 세 번째 동그라미에서도 결국 7개 중 하나입니다. 그것 중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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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기만 하면 끝나요. 그 답은 105개. 몇 번이야? 1번. 알았죠? 지금 어디를 잘 봐야 되냐면 한 번 통과한 지점은 지나지 마세요라고 하고 있거든. 그래서 너네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고민 뭐야? 한 번 지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지점 안 지나야지라고 하면은 절대로 더 이상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맞죠? 가끔 이런 문제도 있어. 요것 때문에 이제 참고하라는 의미로 한번 풀어보려고 한 건데 지금은 이거고 나중에는 모든 경로를 다 칠하는 아까 꽃잎 그리기처럼 한붓 그리기처럼 죄다 지나세요 라고 하는 문제들도 존재해요. 그때는 너네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거야. 요렇게 보통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 그래서 반드시 홀수계입니다. 아까처럼 어때? 여기서 아까는 세 개 중 하나를 선택하기였지. 다 지나세요라고 하면 어때야 돼? 모든 경로를 다 지나가세요라고 하면 어때? 이 세 개 지나는 순서 정하기야. 처음에 그래서 세 가지 지나가. 세 가지 중 하나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남은 두 가지 경로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더해서 완료 짓고 넘어가야지. 그러면서 여기서도 어때? 5개 중 하나, 4개 중 하나, 3개 중 하나, 2개 중 하나, 1개 중 하나. 5, 4, 3, 1 몽땅 곱하세요. 그런 것도 존재해요. 그 다음에는 옆으로 넘어가야지. 그냥 다시 못 돌아오니까 여기서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거를 또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다 하세요라는 문제도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 문제랑 참고해야 된다. 무조건 지난 경로, 지난 지점은 다시 지나지 않는다. 이런 문제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문제 잘 읽어보셔야 돼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약수의 개수인데, 자, 999번 하기 전에 먼저 하나 해보자. 저기, 형진아. 예를 들어서, 24? 24가 있어. 약수의 개수를 골라주세요라고 하면 이거 중학교 문제지. 자, 중학교 건데, 뭐, 기억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다. 일단 약수의 개수 찾아보려면 뭐부터 해줘야 돼? 24를 소인수분해.
그럼 24는 38, 24니까 2의 3승 곱하기 3의 1승이에요. 자, 그럼 답은 약수의 개수 몇 곱하기 몇? 기억나? 지수에다가 더하기 1. 지수에다가 더하기 1. 그래서 둘이 곱해줍니다. 맞나요? 답은 몇 가지? 8가지. 그러면 지금 저것도 마찬가지네. 720이라는 수가 있어. 양의 약수의 개수를 찾아주세요라고 하면 720을 뭐 하자? 소인수분해부터 하자. 그때 720 소인수분해 하라고 할 때 이거 하고 있으면 환장합니다. 하지 마세요. 알았죠? 중학교 때처럼 이거 하지 마. 너무 오래 걸려 이거. 그래서 720이라는 수를 큼직큼직하게 두 개로 쪼개. 뭐 곱하기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 보통 10 곱하기 72일걸? 그럼 10은 2 곱하기 5고 72는 8, 9, 72니까 2의 몇 승이야? 얘 3승이고 하나 더 있네. 2의 몇 승? 4승. 5의 몇 승? 1승. 그 다음에 9는 3의 제곱. 요게 소인수분해 더 빠르다. 이거 하지 마세요. 알았죠? 자, 어쨌든 그러면 답은 뭐야? 지수 1 더하면 5개, 지수 1 더하면 3개, 지수 1 더하면 2개. 곱해서 답은 얼마? 30.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질문할게. 지수에 1을 더하면 왜 약수의 개수가 되는 거냐? 한번 고민해 본 적 있는 사람, 또는 중학교 때 왜 그렇게 지수에 1을 더하면 되는지 들은 게 기억나는 사람, 뭐 또는 기억은 안 나지만 지금 이유를 알겠는 사람 있어? 왜 지수에 1 더해서 게다 곱하면 왜 약수의 개수야? 나만 고민해 본 적 없을걸? 윤나 알겠어? 왜 지수에 1 더하는지 알겠어? 잘 모르겠어. 그냥 하라고 하니까 기억나는 거. 자, 봐봐요. 결국 우리는 720의 약수를 찾겠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720의 약수 뭐 있어? 예를 들어서 20. 20이 뭐야? 2의 제곱 곱하기 5의 1승이거든. 5, 4, 20. 즉 720이라는 수는 2를 이만큼, 3을 이만큼, 5를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 걔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골라보세요 라는 얘기거든. 나는 2 4개, 3 2개, 5 하나 있으니까 나는 2를 3개, 3을 1개, 5를 1개 가져갈래. 그러면 어떤 수가 되는 거야? 8 곱하기 15라는 720의 약수가 되는 거지. 얼마야? 8 곱하기 15. 120? 맞냐? 120. 120이라는 약수를 고른 거지. 다시 2가 4개, 3이 2개, 5가 1개 있으니까 나는 2를 1개, 3을 2개만 가져갈래? 5는 안 가져갈래? 그래도 어때? 2, 9, 18이라는 720의 약수가 된 거지. 맞죠?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고민을 한다? 결국 2를 4개가 있으니까 몇 개 가져갈래? 2가 4개가 있을 때 가져가는 방법의 수는 안 가져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1개 가져가는 것, 2개 가져가는 것, 3개 가져가는 것, 4개 가져가는 것까지 가지고 있는 2의 개수보다 하나 더 많은 경우의 수가 발생하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 3도 마찬가지야. 3이 2개가 있잖아. 그러면 3이 2개가 있을 때 몇 개 가져갈래? 이 경우의 수는 어때? 안 가져가는 거, 하나 가져가는 거, 2개 가져가는 거. 총 3개 경우가 나온다. 그치? 개수보다 하나 많은, 개수보다 하나 많은 가지의 수가 나오기 때문에 1씩 더해서 곱하라고 합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왜 굳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냐면 바로 옆에 유형 10번, 오늘 유형 10번까지만 할게. 오늘은 첫날이니까 클리닉 시간을 조금만 줄이고 수업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 짓자. 유형 10번까지 할게 오늘. 자, 유형 10번 갑시다. 500원짜리 동전이 1개, 100원짜리 동전이 3개, 1003번이에요. 500원짜리 동전이 1개, 100원짜리 동전이 3개, 10원짜리 동전이 4개가 있습니다. 이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금액은 몇 가지인가 라고 하는데 문제를 두 개로 나눈다. 자, 가볼게요. 첫 번째, 1번. 방법의 수. 지불 방법이라고 하자. 지불 방법의 수. 2번. 지불, 지금처럼 금액의 수. 원래 이 두 가지입니다. 자, 가보자.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말 그대로 10원짜리 1개,
10원짜리 5개 내서 내는 50원과 50원짜리 1개를 내서 내는 50원은 다른 방법으로 취급을 하는 거야. 근데 지불하는 금액의 수는,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로 갈게, 설명은. 어쨌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10원짜리 5개를 내도 50원이고 50원짜리 하나를 내도 50원이야. 같은 경우로 취급할 겁니다. 그 두 개의 차이예요, 이 두 문제는. 알았음? 그 예시를 어디 문제를 가지고 볼 거냐면 1004번으로 가자. 아니야. 이것도 안 돼. 왜 그게 없지? 여기 있다. 1005번으로 가자. 커프로 가 있구나. 자, 갈게요. 여긴 둘 다 물어본다, 그치? 자, 1000원짜리 지폐가 4장이 있고 5000원짜리가 3장, 만원짜리가 2장이 있어. 그때 지폐를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A,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B라고 할 때 둘 다 한번 구해서 더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두 문제의 차이 알겠어? 다르다는 거? 5천원짜리 2개 내는 만원과 만원짜리 하나 내는 만원은 같은 것 취급하는 게 금액의 수, 다른 방법으로 취급하는 게 방법의 수. 자, 그러면 여기서 1번 뭐 들어가 볼게요? 지불 방법의 수로 가볼게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아까 약수의 개수랑 똑같아. 이게 큰일 났다. 준호야? 너 어떡하냐? 자,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뭐랑 똑같아? 아까 얘기했던 약수의 개수와 완전 동일합니다. 지금 현재 만원짜리 지폐가 몇 장 있으니까? 2장이 있으니까 만원짜리 2장을 가지고 낼 수 있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몇 개가 되겠어요? 가지고 있는 개수보다 하나 더 많은 3가지가 되는 거야. 만원짜리 지폐를 안 낼래? 하나 낼래? 2개 낼래? 3가지. 그 다음에 5천원짜리 3장도 마찬가지야. 3장이 있으니까 방법의 수는 4가지. 4장이 있으니까 방법의 수는 5가지. 곱해주시면 얼마예요? 60이 되는 거야. 알았음? 약수의 개수와 완전 동일합니다. 물론 답에는 없다. 2번도 골라야 되고 요것도 틀린 거야. 하나 더 빼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단 이거부터 설명하고 갈게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골라보세요. 구해주세요 라고 할 때는, 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아까 내가 얘기했던 대로 5천원짜리 2장을 내는 만원과 만원짜리 1장을 내는 만원은 같은 만원이잖아. 같은 거 취급할 거예요 라는 얘기야. 그럼 한번 고민해봐. 1000원짜리를 하나 줄여서 예시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게. 풀 때는 다시 고칠 거예요. 처제가 2장만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확실합니다. 1000원짜리는 무슨 역할만 해? 1000원 단위로만 바꿀 수 있어. 1000원짜리가 2장밖에 없다는 말은 바로 위에 단위인 5000원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야. 1000원은 1000원이고 5000원은 5000원이야. 근데 5000원짜리는 몇 장이나 있으니까 3장이나 있기 때문에 2장만 있으면 바로 윗단위 만들 수 있지. 그 말은 5천원도 만원을 만들 수 있고 만원은 만원밖에 못 만들고. 그럼 뭐야? 그런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단위가 금액이라고 하자.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라고 부를 겁니다. 그런 경우를. 어떤 경우? 5천원짜리가 충분히 많이 있어서 그 바로 윗단위인 만원을 만들 수 있는 경우를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라고 해요. 중복되는 경우는 뭐야? 중복되는 경우라고 해요. 그럼 그 경우는 어떻게 하는데요? 5천원은 5천원 역할도 하고 만원 역할도 하는데 만원은 만원의 역할밖에 못 하거든. 5천원 대신 다 하고 있잖아. 그래서 낮은 단위로 환산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답을 내시면 돼. 자, 환산을 하는 게 뭔지 한번 봐봐. 자, 거기 들어봐요. 자, 금액이 중복되는 곳은 어디? 여기가 중복됩니다.
5,000원도 5,000원의 역할을 하고 만 원의 역할도 하는데 만 원짜리도 만 원의 역할을 한다. 그게 중복된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뭐예요? 낮은 단위로 환산을 해요. 그러면 5,000원짜리는 총 몇 장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진짜 5,000원짜리 3장이 있고 만 원짜리 한 장당 5,000원짜리 2장으로 총 몇 장? 4장으로 추가가 돼서 7장이 있는 거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 그리고 1,000원짜리는 다시 4장으로 돌릴게. 1,000원짜리는 4장이 된다고 하면은 5,000원 만들 수 있다 없다? 못 만들지. 거기는 중복된다 안 된다? 중복되지 않는다. 그럼 여기는 환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1,000원짜리는 그냥 4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답은 뭐야? 7장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 8가지. 4장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 5가지. 곱해서 몇 가지? 40가지. 이게 바로 금액의 수와 방법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되었음? 다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뭐한다? 낮은 단위로 환산을 해서 푸시면 됩니다. 알았죠? 예. 그런데 답은 더해서 100이 없어. 왜 그러냐면 약수의 개수와 다른 부분은 딱 하나. 뭐? 요거.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할 거예요. 즉, 요 3가지, 4가지, 5가지 중에는 안 낼 거야도 있지. 얘도 안 낼 거야 있고 안 낼 거야 있고. 즉, 만 원짜리도 안 내, 5,000원짜리도 안 내, 1,000원짜리도 안 내면 0원이잖아. 그 경우 하나는 무조건 빼주세요라는 게 그거 하나가 약수의 개수랑 좀 다른 부분입니다. 어쨌든 답은 얘는 59, 얘는 39. 그래서 둘이 더해주면 98이 답이에요. 몇 번이냐? 3번. 알았지? 요것만 약수의 개수는 좀 다른 부분이라서 아까 제외하고 계산했고 나머지는 똑같아. 대신에 금액의 수는 낮은 단위로 환산하는 경우가 있다. 무조건 환산하는 건 아니고 낮은 단위의 돈이 좀 많아서 윗단위의 돈을 만들 수 있을 때 그걸 우리는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라고 하고 그때는 낮은 단위로 환산을 해주시면 돼요. 알았나요? 여기까지만 오늘 할게. 자, 그러면 유형 10번까지 숙제인데 여기서 한 유형을 내가 건너뛰었거든. 그 유형만 제외하고 숙제로 하면 되고 그 유형은 뒤에 있는 11번부터의 유형과 함께 다음 시간 숙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았나요? 네. 그러면은 금요일까지 아마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 알았지? 그래서 뭐냐면 마플 시너지 요거 프린트로 유형 1번에서 10번까지긴 한데 그 제외하는 유형이 뭐냐면 수형도 유형 몇 번이야? 한 5번쯤 될 텐데 4번이네. 유형 4는 제외하세요. 미리 위에다가 작게 X 표시 쳐놔. 다음 시간이라고. 알았죠? 유형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유형 4번만 빼고 다 풀어오시면 됩니다. 남은 문제들. 알았죠? 몇 개의 유형들은 어려워서 일부러 내가 심한 문제 풀었으니까 충분히 풀만 할 거고요.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남은 시간 이제 클리닉 테스트 한번 보자. 알았지?